2023년 57차 시장 이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개야 그러려니 하고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이전 2주 동안의 지표 해석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를 가르는 지름길이라는 부제를 했는데 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건지랑 앞으로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 2023년의 키워드가 된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게임들 많이 하시나요? 중국의 게임 규제와 사회 문제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주목할 만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 채권 입찰 요즘은 좀 꽤나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연준도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정부의 채권을 사줌으로써 그 정부한테 채권을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이제 중앙은행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는 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돈을 찍어낼 수는 없고 중앙은행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을 찍어내서 금융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하냐면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을 그리고 그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중앙정부의 채권을 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중앙정부한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정부가 그 받은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를 함으로써 이제 경제에 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또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재무부에서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의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준은 지금 채권을 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긴축을 통해서 자기들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있다 보니까 채권을 안 살려고 하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글로벌리,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투자자인데요. 그 두 국가도 뭐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채를 점점 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채권이란 거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많으면 저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돈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3% 드릴게요. 아무도 안 빌려줘? 4% 드릴게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채권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가 연준이 또 금리를 인하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민간의 채권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채권 발행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가 이거를 굳이 주목할 만한 지표까지 넣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요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좀 주목할 만한 지표에 최근에는 좀 넣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하향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 채권은 이제 또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차트로 보는, 그러니까 10년물 채권 이런 차트로 보는 거기 있는 금리는 유통 시장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한테 돈 빌려줄 사람에서 발행한 시장의 금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요, 어제 4.7%까지 갔어요. 10년물 금리가. 4.7%까지 갔는데 이 발행 금리는 이번에 4.3%로 발행이 됐습니다. 3개월물도 이제 5.26%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장기채는 이 기간이 만기가 길다 보니까 높은 이자를 길게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채권 발행을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사실이 장기채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요 단기채 금리는 또 오르고 있는 또 이상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심히 좀 지켜보면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는 확실히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장기채 금리는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겠거니라고 기대하니까 장기채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같은 이자더라도 내가 만약에 4.3%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때 발행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2년 뒤에 금리가 1%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1년에 3.3%를 이득 볼 수 있는 남들보다 그러니까 그때 시장금리가 1%라면요 1년에 3.3%를 이득 볼 수 있는 채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만기가 8년이 남았다는 거는 3.3%에 8을 곱하면 8, 3, 24하면 한 27%를 이득 볼 수가 있는 채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거를 거래할 때 27% 정도 더 비싸게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은 내가 가진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반비례한다는 말의 이제 진정한 뜻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작년 2021년이죠. 2021년만 해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1%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10년물 채권 금리 가장 높았을 때가 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5%짜리 채권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1년에 4% 이득인 거고 2년 지났으니까 만기가 8년 남은 건데 그 만기가 8년 남은 그 채권을 남들한테 팔려면 지금 5%니까 그냥 5%일 당시에 팔려고 했다면 지금 5%인데 내가 가진 건 1%니까 만기 8년을 4%를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그럼 8, 4, 32니까 최소 내가 10억치 갖고 있었다면 최소 7억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어야 팔릴까 말까 했던 거였겠죠. 이제 그게 이제 채권, 유통시장에서의 채권 거래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좀 딥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 하고 그대로 나와서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물 채권 전보다는 조금 계속 금리가 장기채는 좀 떨어지고 있고 단기채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실업률 발표가 2.8%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실업률이 근데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은 주급제 사회고 고용과 해고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시장과 미국의 경제가 완전 직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못하다 보니까 고용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는 이게 경제하고 직결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M2 이제 통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에 풀린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통화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M1이라는 지표와 M2라는 지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M1은 협의 통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확실히 협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불 예금이라거나 아니면 수표 아니면 이제 현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M1의 개념인 거고, 요건 이제 광의 통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통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의 통화라고 해서 2년 미만의 금융 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유동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통화량의 증가량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2022년 초만 해도 통화량이 10%씩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 작년 대비 전체 풀린 돈이 10%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금리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1.6%까지 이제 통화량의 증가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제 예상치 0.1%보다 낮은 0%가 나오게 됐고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요거는 이제 이번 이슈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매 판매가 높다는 거는 앞으로 다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점점 외국계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생산 지표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좀 힌트를 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늘어났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나? 라는 또 기대를 할 만한 여지를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은 거진 10년째 마이너스 0.1%라는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뭐 이번 이슈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긴 할 건데, 일본이 지금 장기 엄청나게 길어진 침체 때문에 그 침체를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완화적인, 그러니까 돈을 풀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를 되게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일본은행이 정책 변경을 하나? 이제 긴축으로 전환하나? 라는 기대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행은 그 기대에 이번에도 항상 어긋나는,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좀 변태 같은 모습들이 조금 있어요. 뭐 이번 이슈에서 그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예상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LPR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3.4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4.3% 예상치보다 꽤나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확실히 하향 안정화되나라는 기대를 또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 또 2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 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마이너스 0.4%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
GDP는 이제 매 분기별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분기가 끝나고서 GDP를 3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분기면 분기가 끝나고 이제 한 달쯤 뒤에 속보치를 먼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잠정치를 발표를 하고 이번에 발표한 게 이제 확정치입니다. 그래서 속보치로 발표했을 때 나왔던 게 4.9%였어요. 그리고 이제 잠정치로 발표를 할 때 5.2%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치도 5.2% 나오겠거니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4.9%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고요. 영국의 GDP 발표가 있었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할 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침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CE 물가 우리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게 보는 게 이 PCE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소고기가 너무 비싸지면 닭고기의 가중치를 조금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물가를 매긴 겁니다. 그 가중치를 높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돼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은 절대 안 올리겠고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